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평소에 가장 의존하던 핵심 업무용 AI를 갑자기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서버가 다운된 것도 아니고 회사가 파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미국 정부가 당신 미국인 아니잖아. 그럼 오늘부터 뭐 챗 GPT나 제미나이, 엔스로픽 같은 클로드 쓸 수 없어. 라고 통보해버린 거예요. 뭔가 황당하시죠?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2026년 6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엔스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전격적인 수출 통제를 단행했어요. 해외 접속 차단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땅 안에 있는 외국인, 뭐 한인이 됐든 중국인, 일본인 등 나아가 엔스로픽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조차 이 AI에 대한 접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례적인 AI 수출 통제에 대한 미토스 이야기입니다. 엔스로픽은 지난 4월 보안 기간용으로 미토스 프리뷰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죠. 그리고 6월 9일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안전한 장치를 단 페이블 5를 정식 출시했고요. 그런데 출시 직후 이 AI 모델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영하던 아마존의 연구진들이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탈옥이라는 현상인데요. AI가 해킹이나 생학 무기 제조 같은 위험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걸어둔 이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결국 금지된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해 버린 거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백악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곧바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쇼 케언 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주도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정부는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에게 모델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죠. 아모데이 CEO는 이런 탈옥 취약점은 다른 AI 모델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면서 반발했고요. 하지만 결국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 명의로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공식 서한이 날아들자 결국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말죠.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접속한 사람이 미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걸러낼 기술이 마땅치 않다 보니 결국 출시 사흘 만에 서비스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기술을 통제했던 적은 또 있을까요? 미국의 통제 역사를 보면 제법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이는데요. 냉전 시대에는 우라늄 같은 원자재를 통제했고 최근까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나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하드웨어를 그야말로 철저히 통제했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장비를 틀어막아서 경쟁국의 기술 굴기를 꺾어버리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재나 물리적 장비가 아닌 말 그대로 무형의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 그 자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 상무부는 올해 초 수출 관리 규정, 이른바 EAR 목록에서 AI 모델의 가중치를 많이 상향했어요. EAR은 원래 핵이나 군수품처럼 민간용과 군산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품 품목으로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인간의 뇌 시냅스에 해당하는 AI 가중치를 전략 자원으로 공식화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통제에까지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AI의 발전 속도가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미토스 5 같은 최상위 AI는 하루에 수천 건의 모델 해킹 시나리오를 돌린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 종일 매달려도 하나도 찾기 힘든 취약점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문제는 이게 방패로 쓰이면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되지만 창으로 쓰이면 적국의 핵심 인프라나 금융망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버 무기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 강력한 무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의 적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방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강력한 통제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미국의 기술 통제로 우위를 점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미국이 원치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놀랍게도 미국 스타트업의 약
80%가 미국의 오픈 AI 모델이 아닌 중국산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서 중국의 연구기관의 모델이 차지하는 다운로드 비중은 불과 1년 만에 1.2%에서 30%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이번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통제들이 생각보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큰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도 클로드를 포함한 오픈 AI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통제를 해도 중국이 조금씩 기술 우위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 엔비디아의 젠상 CEO나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CEO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 우위로 중국을 다 선점할 수 있는데 되려 이런 기술 통제가 일어나다 보니 중국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고 되려 통제를 하다 보니 역효과로 중국이 조금씩 기술 자립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 양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하고 있고요. 미국이 자국민에게 최상위 폐쇄형 AI 모델을 허락하며 높은 장벽을 치는 동안 장벽 밖으로 밀려난 해외 개발자들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중국의 개방형 모델을 점점 더 접하고 더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최근 엔스로픽은 프로젝트 글라스 윙이라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까지 합류시켰죠. 우리 기업들은 이 미토스 모델을 활용해서 내부 서버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외국 보안 솔루션을 들어와서 이른바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새로운 망분리 완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이 접근권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부는 부랴부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회의를 열었고, 당분간 오픈 AI 모델의 GPT 5.5를 사이버 모델로 대체해서 대응하기로 밝혔죠. 하지만 이건 역시 이번에 엔스로픽이 맡겼듯이 언제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차단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지금 한국을 필두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전 세계적 화두가 있어요. 바로 소버린, 즉 AI 주권을 각 나라들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내 나라의 언어와 문화, 산업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타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체 AI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여러 나라들이 갖기 시작했죠. 유럽연합은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추진하며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미스트랄 AI를,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는 국영 기업 G41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연히 글로벌 빅테크의 모델을 빌려 쓰는 데서 벗어나 금융이나 제조, 국방 등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디지털 철의 장막을 보고 있죠. AI의 생산성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술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뛰어난 기술력만큼 한편으로는 누가 기술의 접근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안보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있죠. 미국의 AI 전문가인 그레고리 알렌의 말처럼 우리가 미국과 똑같은 범용 초거대 AI를 만들어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AI 주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